그동안 몇 군데 시골집을 보러 다니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시골집이 아니라 피로와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집을 사서 수리하고 때깔나는 프로방스 전원주택처럼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물론 2, 3천만 원대의 아주 저렴한 시골집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대의 집들은 땅 면적이 상당히 좁거나 집 자체가 너무 낡아 아예 헐어버리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올 만한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어중간한 상태의 집들이라 자칫 잘못 구입했다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릴 터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어느 귀농 카페에 시골집 구한다고 얼마 전 올려두었던 글에 긴 답글이 달렸습니다. 편의상 그 답글의 주인공을 커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답글의 내용은 자기 동네에 빈집이 3채가 있어서 알려준다. 커피님 자신도 이곳에 귀촌하였는데 참 좋은 동네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귀촌하여 생활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좋은 부업도 개발했으니 그 방법도 알려주겠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세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순이나 느린 영감이나 대한니우스에나 나올 법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준다는 말에 피식 웃고 말았지만 그 동네에 빈집이 3채나 하는 사탕발림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더구나 보내온 사진 중 한 집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초반에 반복된 충격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자동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문기작거리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헛걸음을 2번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개인이 내놓은 시골집은 거르고 믿을 수 있는 단체가 올린 정보를 찾아보자 싶어 금순이가 카페에 올려두었던 글에 답신이 온 것입니다. 개인이 보낸 것이 아니고 지방 어느 지역의 귀농귀촌 협의회라는 곳이더군요. 그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언제라도 들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커피님과 근접한 지역이라 우리는 궁뎅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경솔하게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신중하게 전화로 꼬치꼬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커피님과 협의회 두 곳 다 전화를 해보니 현재 비어있는 집들이 있으니 언제라도 다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즉시 입주해 살 수 있다고 하는군요. 두 곳의 빈집을 합치면 5집입니다. 더구나 협의회에서는 귀촌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들도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이 없기로서니 설마 5곳 모두 꽝이기야 하겠느냐 싶어 우리는 다시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남쪽 바닷가. 듣기만 해도 설렙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으나 오후 늦게 도착한 커피님의 동네. 주소는 동네 초입으로 되어 있는데 귀촌한 사람이 살만한 집은 안 보이고 3, 40평쯤 되어 보이는 좁은 땅에 컨테이너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조립식 판넬로 얼기설기 지어놓은 낮고 자그마한 가건물 2채와 작은 비닐하우스가 한 동 있습니다. 예감이 좀 싸했지만 이 집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먼 길을 와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라 우리는 커피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돌아갔어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고 곧 나오겠다는 커피님이 문 열고 나온 곳은 그 가건물이었습니다. 곧바로 빈집을 보러 가자는 우리에게 커피님은 한숨 돌리고 가자며 그 가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건물 안바닥에는 초록색 작은 모종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무슨 모종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커피나무 모종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을 커피라고 부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커피님은 열심히 커피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나무 모종을 전국적으로 분양하면 돈다발 위에 앉게 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처음엔 예의상 듣고 있다가 집 보여주러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자 우리는 미안하지만 말을 끊고 집을 보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커피님이 하는 말, 이 집과 커피 모종을 싸게 팔 테니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도 생기고 귀촌한 후 돈 벌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여생을 편안히 지내게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편안한데 말이죠. 우리는 좋은 말로 일단 다른 집을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후 밖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올 때가 이미 뉘엿뉘엿 해가 저물 무렵입니다. 커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골집은 3곳. 1번 집은 방금 보고 나온 커피님의 집. 2번 집은 지대 낮은 밭 가운데 외진 곳이라 패스. 3번 집은 집 골격 자체는 튼튼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집 곳곳에 그렸다가 지운 듯한 탱화 같은 그림이 희미하게 보이는 걸 보아 사당이나 암자로 사용한 것 같더군요. 분위기도 음산하고. 그래도 골격이 너무 좋아서 살까 싶었는데 집 담장 바로 넘어 이웃의 소 축사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커피님에게 물었죠. 저거 축사인가요? 얼마 전에 소 팔고 지금은 안 키워요. 그런데 곧 키울 거잖아요. 안 키울 거라고 하던데. 몇 마리 키웠었는데요? 5마리인가? 이쯤 되면 이웃집의 결정에 파리떼와 축사 냄새와 소 울음소리의 존재 유무가 결정됩니다. 이웃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며 이 집을 사기는 좀 그렇더군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키울지라도 언제 또다시 키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집을 소개해 주어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잽싸게 가려는 우리를 커피님은 투사가 투를 몰듯 테크니컬하게 유도하여 다시 가건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가건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커피님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의 역사와 유래, 우리나라의 최초로 모종을 성공한 커피님의 개척정신과 커피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 국민이 집집마다 커피나무 모종 하나씩 키워서 자기가 키운 커피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성하고 선구자적 입장에서 우매한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는 통렬한 소명의식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님이 사람들을 모아오고 내가 꼰대로서 겉모습이 그럴듯하니 수십 년간 커피를 연구한 커피 장인으로 빙의하여 우매한 민중을 계도시키는 니들이 커피를 알아? 라는 세미나를 진행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모종을 구입할 것이고 단체로 계속 사람을 모아 판매할 수 있다는군요. 나중에 소문나서 제 발로들 찾아온다고요. 누워서 떡 먹기래요. 하긴 세일즈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홈파티나 세미나의 형식으로 영업을 하던데 그런 걸 보면 커피님이 비즈니스 마인드는 있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미 강원도 모초에서 커피 재배를 성공한 대기업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했다가는 긴 시간을 공들여 세뇌시켰으나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무식하고 무표정한 노부부에게 질렸는지 커피님은 탈진한 표정으로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식하여 안전할 수 있었던 우리는 커피님과 헤어져 가는 길에 혹시나 싶어 3번 집을 다시 들렀습니다. 골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보아도 음산한 탱화는 둘째치고 역시 축사가 너무 가깝습니다. 본체의 창문과 거의 근접해 있어 소와 함께 먹고 자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커피님이 다시 기운을 회복하여 우리를 계몽시키러 올까봐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어느 귀농귀촌협의회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